문제를 일단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발표를 해봅시다. 자, 금속의 열 팽창에 대한 다음 설명을 다음 부분에 답을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일부가 끊겨 있는 원 모양의 금속 고리가 있다. 이 금속 고리를 가열했을 때 변화한 금속 고리의 모양을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자. 자, 변환 모양, 접선은 가열 전 모양이고 나머지 부분을 본다.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금속 A, B, C를 붙여서 만든 막대가 있다. 자, 금속의 열 팽창 정도는 자, A, B, C 자,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막대를 냉각했을 때 변한 막대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자. 지민아, 그 위아래가 붙어 있는 거야. 꽉 붙어 있어. 혹시 기술 과정 시간에 바이메탈이라는 거 배운 적 있어? 그 바이메탈이야. 딴 학교 걸 하나 더 외웠어야 되는구나. 문제가 다 겹치네.
다시 아인이 발표해볼까? 너가 발표해볼래? 어? 계속 나와서 발표했잖아. 자, 아인이 친구가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자. 가만. 기부스도 안 하고 다니네. 네? 까먹고 안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그 살이 쪘어? 뭐요? 어. 이거요? 열과한 게 아니고 밥을 먹인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뭐 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일단 기본 지식부터 한번 본 다음에 가자. 첫 번째, 선팽창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선팽창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길이를 갖는 막대가 있었다라고 할게. 자, 이 막대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야. 이 원자들이 열을 받으면 열진동이라는 걸 하게 돼. 열진동을 하게 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얘네들은 길이가 변화된대. 자, 이때 늘어난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원래 길이를 L0라고 하자. 그럼 나중 갖게 되는 전체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델타 L의 크기는 원래 길이가 길수록 배열된 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델타 L이라는 거 변화된 길이는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을 묶어서 델타 L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자. 비례상수를 알파라고 해서 알파 곱하기 L0 곱하기 델타 T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 길이 L이라는 것은 L0 더하기 델타 L이 돼버리고 얘는 L0로 빠져나와서 1 플러스 알파 델타 T가 되었다라고 해. 여기서 알파는 선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자, 물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샤를 법칙하고 비슷한 꼴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선팽창 계수라고 하고 이번에는 부피 팽창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부피 팽창에 대해서 원래는 부피가 V0야. 자, 각변의 길이가 L0, L0, L0 이거 전체 부피가 V0인 녀석이었어. 근데 열을 가했대.
열을 가했더니 자 얘는 길이가 늘어났대. 길이가 늘어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 나중 부피 V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때 각변의 길이가 모두 L이라고 얘기해보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원래 늘어나게 된 부피는 원래 부피가 클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부피 변화는 온도 변화가 커야지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델타 V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서 쓰죠. 베타 곱하기 V 제로 곱하기 델타 T다라고 하고 나중 부피 V라는 녀석은 처음 부피 V의 델타 V만큼 변화된 것이다. 즉 얘는 V 제로로 묶어서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델타 T라고 써줄 수 있대.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부피 팽창 계수야. 자, 이 두 관계로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두 관계로부터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비교해 줄 수 있어. 선팽창 계수와 자, 부피 팽창 계수의 관계를 보자. 자, 이게 나중 부피 V라고 하는 녀석은 라지 L의 세제곱이고 원래 부피 V0라는 녀석은 L0의 세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자, 여기서 V라는 녀석은 라지 L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L0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델타 T의 세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얘는 자, L0의 세제곱은 V0의 값과 같고 1 플러스 3배의 알파 델타 T 더하기 3배의 알파 델타 T의 세제곱 플러스 자 알파 델타 T의 제곱이야. 세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델타 T가 크지 않은 범위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때?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V0 곱하기 1 플러스 3알파 델타 T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3알파라는 녀석이 누구하고 같아? 부피 팽창 계수와 같다라고 얘기해. 이해합니까? 자, 그렇다면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고리가 첫 번째 해당하는 문제 그냥 이렇게 된 녀석이라고 가정해 보자. 얘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지? 길이가 길어지니까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 길어진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를 갖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요만큼이 끊어져 있었대. 그럼 얘는 같은 중심각만큼 이렇게 끊어져야 되겠지. 이해해? 자, 그래서 이런 길이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해. 틈도 더 커지게 된다. 오케이? 얘네들이 원하는 오답이 어떤 오답이었을까? 쭉 가서 붙는 게 얘들이 원하는 오답이야. 이해해요? 전체적으로 안쪽에 있는 원자들도 같은 비율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지는 이런 부분을 갖게 된대. 양옆으로는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두께 철사니까 거의 무시하는 거야. 선팽창에 관해서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금속판이 있대. 금속판이 있어.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어. 구멍을 뚫어놨어. 오케이? 얘에게 열을 가하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거 아류 문제야. 비슷한 문제. 열을 가하면 이 철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이 철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어? 나와서 그려봐. 찌그러져? 다른 의견 있어? 어? 일단 요거를 생각해 봐봐. 얘가 완전히 속이 꽉 찬 철판이었다라고 생각해 봐. 속이 꽉 찬 철판이야. 열을 가하면 얘가 어떻게 되지? 커지겠지? 얘는 면팽창이라는 걸 하게 돼. 아시겠어요? 면팽창을 하게 돼. 면팽창은 이걸 이용하면 면팽창 계수가 선팽창 계수의 몇 배가 될까? 2배가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 다음에 자, 구멍을 뚫었대. 뚫어서 오려낸 아이를 꺼내봐. 얘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러면 이 안쪽에 구멍도 어떻게 돼? 같은 비율로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요게 실험실에 실험 장치에 있어. 어떤 장치가 있니? 황동으로 된 요렇게 생긴 아이하고 묶여 있어. 그리고 여기 나무 손잡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체인으로 막 감겨져 갖고 큰 공이 있어. 황동으로 만든 공이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평소에는 안 들어가. 알코올 램프로 얘를 가열해. 가열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숑 하고 들어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실험이 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아이는 바이메탈 실험이지. 바이메탈 실험 장치야. 자, 여기에서 열팽창 가장 잘 되는 아이가 누구야?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란 말이야. 자, 여기에 이렇게 금속들이 놓여 있어. 가운데 아이가 B고 절반 잘라서 A고 C야. 근데 얘는 냉각을 시켰어. 쪼그라들 때 누가 가장 심하게 쪼그라들지? C가 가장 조그맣게 쪼그라들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를 기준으로 아래로 휘겠지.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A는 가장 열팽창 정도가 작지. 그럼 어떻게 돼? 위로 휘어버리겠지. 이해해요?
그래서 냉각을 시켰다는 게 여기에서 함정이야. 바이메탈이라는 실험 장치지. 민성이 하나만 맞췄고 1번은 지민이 혼자만 맞췄고. 자, 4번은 인과학 문제였지. 인과학 문제였지. 자, 5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쌤 내려가서 다음 프린트 하나 프린트해 갖고 오고. 잠깐만.
경주 영재인데 거의 또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 겹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갖고 해준 거거든. 새 학교가 지금 인천, 세종, 광주가 공동 출제야. 공동 출제해갖고 문제가 비슷한 거하고 자기네 학교 특성에 맞게 몇 가지 문제들을 약간 달리 보고 있어. 문제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문제들 보니까 화학이 지난번에 뭐가 있었니? 화합물의 생성 과정을 얘기하는 문제가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물의 분리라는 거야. 물질의 특성. 그래갖고 요거 그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들이야. 과학고 3단계도 마찬가지야. 민성이 다 했어?
5번 문제 다 한 사람. 하주? 자, 하주가 발표해보자. 가의 혼합물에서 물을 이용하여 물질이 이만을 얻는 과정을 가의 진중 나왔어. 하기 싫어? 서서 앉아서 할 거야? 천천히 얘기해. 그럼 다른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다시. 생각을 서술하시오. 먼저 가의 혼합물을 커피포트로 끓인 190물에 넣고 녹이고 수조에 깔때기와 거름종이로 가져온다. 그 거름종이에 나온 물질들을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는다. 다시 뭐라고? 가의 혼합물 돼 있는 거를 커피포트로 끓인 190물에 먼저 넣고 그 물을 그 190물에 녹인 후에 수조에다가 깔때기와 거름종이로 저희가 처음 만든 그 용액을 녹여요. 걸러요. 그럼 깔때기에 뭐가 나? 깔때기 거름종에 어떤 물질이 남니? 그게 걸러진 물질이요. 걸러진 물질은 여기 용액으로 없는 BCE요. 그 다음에 거름종이 위에 남은 물질들을 유리병에 물과 함께 녹여요. 그 후에 위에 있던 물질들을 숟가락으로 줍니다. 그러면 밀도가 물보다 낮은 이온에서 떠있기 때문에 2만 원 그럼 굳이 녹일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혼합물 중에 2만 얻을 수 있잖아. 다음 과정에서 써야 돼서 더 빠른 단계로 할 수 있는 사람 없니? 다른 아이디어? 한번 보자. 네, 거름종 있잖아요. 이게 수용성이 뭐예요? 물에 용해되는 아이만 걸러주지. 그래요? 자, 한번 보자. A라는 물질은 자, A, B, C, D가 모두 고체 상태의 물질로 되어 있고 끓는 점은 자, A 1465도, B 2836도, C 2950도. 얘는 뭐라고 보여지지? 이 물질들은 모두 뭐라고 보여지니? 금속 물질이라고 보여져. 자, 녹는 점. 그 다음에 D는 끓는 점 측정 불가. 자, 그리고 자, E라는 물질은 458. 그리고 자, 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자, D는 녹지. 밀도를 살펴보니까 밀도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자, E만 밀도가 0.78로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리고 용해되는 물질은 A와 D만 용해되고 B, C, E는 용해되지 않는다. 자, 가의 혼합물에서 물을 이용하여 물질 E만을 얻는 과정을 다의 준비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3단계로 서술해 보자. 1. 수조에 물을 넣는다. 2. 젓가락 또는 숟가락으로 저어준다. 얘네들은 지금 반죽 형태로 돼 있다라고 했지. 저어서 전체가 다 어때? 반죽이 다 퍼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3. 숟가락을 이용해서 물 위에 뜬 이를 건져준다. 또 뭐 물질이 덩어리가 좀 크게 졌다면 D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과정들이 없지?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물질 E만을 분리하고 남은 혼합물에서 자, 다의 준비물 또는 전부 일부를 이용하여 물질 D를 순수하게 얻는 분리 과정을 자, 4단계로 써보자. 자, D라는 물질은 자, 녹는 점이 이렇고 끓는 점이 이렇고 용해도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자, 이만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을 거름 종이로 걸러줍니다. 오케이? 깔때기에 거름 종이를 넣고 걸러준다. 걸러진 액은 누가 누구를 포함하지? 아, 일단 가열을 시켜주는 게 좋겠구나. 자, 가열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남은 액을 커피포트에 넣고 가열한다. 오케이? 가열하면 B와 D가 모두 다 녹아버리기, A와 D가 모두 다 용해됐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용해된 물질을 거름 종이로, 깔때기에 거름 종이를 거치하고 걸러준다. 거름. 이는 용의 제목으로 용해, 이는 거름. 자, 3은 거른 용액을 분별 결정을 내려주지. 온도를 냉각시켜준다. 용해된 것들 있잖아요. 어? 용해된 건데 어. 거름 종이 되면 첨가하면 걸러져요. 밑에 걸러졌잖아. 녹았으니까 걸러질 거 아니야. 거름 몰라? 거름? 그러니까 그 A, D는 여전히 있는 거죠. A와 D가 녹아서 내려간 거지. 걔는 내려가고 나머지가 걸려. 나머진 걸러졌지. 네. 걸러진 건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지. D만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걸러진 용액을 냉각시켜 줍니다. 냉각시켜 주면 용해도 차이가 큰. 자, D는 결정이 되지. 그리고 용해도 차이가 적은 A는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야. 걸러지는 게 적을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분별 결정하면 결정이 생기지. 다시 이거를 걸러줍니다. 걸러주면 깔때기 위에는 D만 결정으로 남게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가열해주고 두 번째 거름을 해주고, 그지? 자, 세 번째 거름 용액을 냉각시켜주고 다시 거름을 하면 거름 종이 위에는 D만 남게 됩니다. 시간 차이는 무시하고 D를 순수하게 얻는 거지 D를 전체를 얻는다고는 안 했잖아. 그리고 들어간 양을 전체를 몰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고, 6번은 우리 인과형에서 봤던 문제죠. 인과형에서 봤던 문제고, 자, 7번을 한번 봅시다. 자, 생물의 분류에 관한 문제야. 생물의 분류에 관한 문제.
다 한 사람. 심리가 발표해볼까? 어? 아직 다 못했어? 잠깐 부원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은 식물계를 중학교 과정에서 5개 분류로 배우고 있죠. 원핵생물, 원핵생물은 뭐가 없지? 핵이 구분이 뚜렷지 않냐? 그래 뚜렷하지 않아. 핵막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진핵생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2개로 분류했을 때 이 진핵생물들의 종류에는 원생생물. 자, 원생생물은 어떤 아이들이죠? 원생생물들은 핵막이 있는 아이들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얘기해? 세균? 세균 핵막이 있니? 원생생물은 보통 세포가 하나로 된 녀석들, 세포가 하나로 된 녀석들이 대부분이고, 또 얘네들은 여기저기에도 안 속하는 균자, 조류라는 녀석들이 있지.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균계라는 게 있지. 균계는 몸이 균사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있고, 또 식물계, 동물계. 그럼 다음 거니? 원생,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해서 5개 분류를 하고 있지.
요즘은 이거를 또 세분화시켜서 삼육 6개로 구분하는데 6개는 개가 원생 생물에서 포함되어 있던 조류들이 있거든. 바닷만류 얘네들이 다 유색조 식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엽록소 AB 또는 엽록소 AT, AC 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유색조 식물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자, 얘를 한번 보자. 맨 처음에 자, 얘 아니오로 구분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녀석만 특징을 자, 원핵 생물의 특징을 갖고 있어. 누가 원핵 생물의 특징을 갖지? 세균이 원핵 생물이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분 기준은 핵막으로 뚜렷한 핵이 있다. 얘는 나머지 다고 아니오는 세균이다. 두 번째. 자, 누구로 나뉘어지나? 얘와 아니오로 나뉘어져야 돼. 자, 광합성을 한다. 얘는 아니오가 다지. 그래서 여기 적합하지 않고 자, 다세포 생물이다. 다세포 생물이 아닌 거는 여기서 누구 하나밖에 없어? 말라리아 기생충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세포가 되겠지.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다세포 생물이다. 아니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라리아 기생충이 들어갑니다. 자, 얘로 하나만 빠져나와야 돼. 자, 광합성을 합니까? 광합성을 합니까? 자, 그러면 얘로 누가 빠져나오지? 개똥쑥이 나오고 나머지 남는 아이가 자, 곰팡이와 모기가 남지. 맞아요? 자, 곰팡이와 모기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하니까 곰팡이. 아니오는 모기가 되겠다. 동물이 진짜 하찮게 여기에 들어갔네. 가와 달을 바탕으로 생물의 다양성의 보존과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세요. 이건 야브리까란 얘기지. 자, 우리 생물의 다양성에는 세 가지 다양성이 있어. 첫 번째,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어야 돼. 그지?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어야 돼. 같은 종의 생물이더라도 유전자가 다양해야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일랜드 지방에 영국의 옆에 있는 섬이지 아일랜드에 돼지 감자라는 감자를 키웠대요. 그게 주식이었나 봐.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경작지엔 돼지 감자가 심어져 있었어. 근데 돼지 감자가 병에 걸렸어. 그래갖고 몽창 죽어버렸대. 그래갖고 아일랜드에서만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같은 종에서도 유전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이 필요해. 종의 다양성은 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종이 다양해야지 먹이 사슬 관계가 어때? 유연성을 갖지. 그래서 한쪽 생물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줄어도 다음 단계 먹이 사슬 관계에 있는 생물들이 어때?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먹이 사슬 관계보다는 먹이 그물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종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양성이 어떤 다양성이 필요하지? 유전자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이 또 필요하지. 여러 생태계들이 모여서 바다, 산, 그 다음에 강, 그리고 습지 이런 다양한 생태계들이 모여서 자, 우리 자연을 건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와 가의 얘기를 보자. 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동물로 주목하는 자, 곤충은 모기다. 모기는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인간을 죽인 위협적인 동물이다. 모기가 사라지면 모기로 인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모기는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되며 일부 수컷 모기는 식물의 수분에도 관여한다. 이거 적당히 야부리 까주면 되겠다. 어떻게 야부리 깔까? 야부리 이미 까본 사람, 이거 말 접은 사람 빨리 얘기해보자. 누가 발표할까? 화학선생님 설에 의하면은 너네들
이런 거 시키면은 한두 줄 하고 끝이라며. 빨리 이거 누가 말로 설명해 볼까? 빨리 말로 설명해 볼까? 그러면 이건 시간 없으니까 가와 다 얘기를 진짜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각각 약 3줄 정도씩 기술해 갖고 다음 시간 숙제로 갖고 해오기. 이런 글쓰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간단한 과학 지식도 필요하지만 다음 시간까지 목요일이지? 아니다. 목요일이니? 목요일이구나. 자, 목요일까지 요 녀석을 글짓기 해갖고 갖고 오기. 아시겠죠? 써봐야 돼. 너네들 예를 들어 인과형 들어가는 경우에 끔찍한 일을 직면하게 될 거야. 3년 동안 독서록 100편이 필요해. 졸업 기준이야. 영어 시험하고 독서록 100편이 인과형 졸업 기준이야. 아직까지 100편 못 써갖고 졸업한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영어요? 그래갖고 독서록 100편이 꼭 필요해. 근데 진짜 심할 때는 일주일에 5권 숙제도 나간 적이 있어. 되게 수행 과정에서 100편을 다 읽게 만드는데 일주일 동안에 5편 독서록을 쓰는 게 있었어. 학교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8번은 우리 했었죠? 9번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수업 빠진 사람은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이거 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세종영재학교 끝. 자, 이번에는 광주영재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준 거는 광주영재학교 문제야. 1번 지난 자 처음 시간에 한 얘기지. 맞아? 1번 처음에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좀 전에 했죠. 문제가 세 학교가 공동 출제야. 그래서 같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자, 3번은 우리 두 학교 다 있었지. 세 학교 다 나온 거야. 인천, 세종, 자, 그 다음에 광주 세 학교가 다 나온 문제입니다. 암모니아하고 똑같은 반응식을 썼어야 되지. 자, 4번은 없는 문제죠. 4번 언제 했어? 지난번에 레벨 문제? 그렇구나. 이 문제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문제이구나. 얘는 앙금 생성되고 안 되고 이 관계를 이용한 문제였어. 자, 5번도 했고요. 6번도 지금 한 문제이고요. 와, 거의 대박이다, 그치? 7번도 나온 문제지? 8번 문제가 안 나온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비행기 날개 주변에 생성되는 구름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자, 비행기에서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연소 결과 다양한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름 알갱이 등 이런 것들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F-35 비행기가 하나 불시착했지. 동체 착륙을 했대요. 이유는 버드 스트라이킹, 독수리와 부딪혔대요. 그리고 수리비가 오늘은 아니구나. 오늘 나온 뉴스가 그렇구나. 수리비가 무려 1,100억 원. 비행기 하나 값하고 똑같대요. 새로 사와야 되겠지. 그래서 독수리가 엄청나게 비싼 독수리가 됐네. 1,100억 원짜리 독수리가 됐어요. 자, 이때 생성된 가스들은 압축된 공기와 함께 엔진에서 배출되어진다.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 날개 끝에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는 주변에 주에 비해 날개 끝 뒤편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상공의 2km에서 비행기 뒤에 생기는 구름은 이걸 비행운이라고 해. 비행운. 자, 서로 다른 날 그림 1과 2에서처럼 각각 관측되었다. 그림 1은 비행기의 엔진 뒤에 구름이 생성된 모습이고, 자, 그림 2는 비행기 날개 끝 뒤에 구름이 생성된 모습이라고 한다. 자,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자.
가지까지밖에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높이 있어서 포화성이랑이 낮으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기 쉽다. 아니 첫 번째 1번에단 말이야. 요인 1, 요인 2, 요인 3인데 높은 곳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그 은결에 가면 하나는 압축되는 못하는 문제. 압출 땡기대에서 한층 내려져. 마지막에 기압 낮아지고 상공에 있으니까 온도 감소에 점수가 있고 상공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어서 포화성이 일어나는데 포화성이 빠져서 만들어지기 쉽잖아. 수증기가 불을 만들어지기 쉬운 확률이 어차피 냉각이 돼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는 첫 번째 요인인데 단열 팽창, 겹치는 것 같아요. 수증기 응결 하나가 또 뭐야?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뭘까? 이게 그을음 말기나요? 그게 수증기. 아씨 그름 없어. 네? 그름이 시끄면 들어오갖고 여기 나오는 거 그게 은결이고 그럼 여기 써 있어. 뭐라고? 야 응결핵인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다만 응결이 더 잘 된다는 거지. 그게 유인은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번에 그 기압이 낮아져서 온도가 결정할까요? 세 번째 거 찾아보려고 검색했는데 2개밖에 안 나오는데. 3개? 뭐가 하나 더 있었지? 뭐가 하나 더 있을까? 3개까지 쓴 사람. 문제들이 영재학교 문제들이 아주 깊은 내용은 없어. 깊은 내용 없는데 주어진 질문에 맞게끔 과학적 생각들을 옮겨 적어주는 문제들이 많거든. 아마 2개까지는 거의 다 찾을 것 같아 아이들이. 세 번째 건 뭐가 있을까? 그림 이래서 엔진에서 나가는 녀석이야. 배기가스에는 수증기가 응결돼서. 두 번째 압축돼서 얘네들이 기압이 낮으니까 단열 팽창을 하겠지. 단열 팽창을 하면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 경우는 뭐냐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배기가스가 냉각돼서 응결이 일어나서. 배기가스에 수증기가 있잖아. 그게 자체가 응결이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더 낮게 만들지. 그래서 대기 속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서 비행운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게 뭐냐고.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뭐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비행기의 날개에 의해서 그림 2번째 얘기인데 날개에 의해서 위로 가는 공기는 속력이 빠르고 아래로 가는 공기는 속력이 느리거든. 느리게 되면 두 녀석의 뭐의 차이가 생기지? 만날 때 압력의 차이가 생기겠지. 압력의 차이가 있겠지. 압력이 더 위에 공기가 낮겠지. 압력이 낮으면 같은 양의 공기일 때 온도가 낮아지겠네.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응결이 된다. 베르놀은 거의 맞잖아. 베르놀이 베르누이 원료하고 다른 거야 얘는. 위에가 기압하고 밑에가 기압 높은 게 그거는 그 차이를 주는 거를 찾는 거고. 맞아 보시고 다음 시간에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정답을 발표를 안 하니까 답을 찾아내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어. 3개까지. 뭐 억지로 찾아내야 될 것 같아.